2016 года в Астане. Ну, вполне возможно, что сегодня также на уровне вот таких высоких результатов, быстрых секунд.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학대 김준훈 교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동계 스포츠 체험기 첫 번째 빙상에 대해서, 빙상 스포츠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빙상 얼음판 위에서 펼쳐진 경기 종목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죠. 스피드 스케이팅, 쇼트트랙, 피겨 스케이팅, 아이스하키, 컬링 뭐 이렇게 다양한 종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한 빙상 경기 연맹에서는 빙상 경기를 스피드 스케이팅, 쇼트트랙, 그리고 피겨 스케이팅 이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빙상에 대해서 빙상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빙상 경기는 얼음 빙자, 위 상자를 써서 얼음 위에서 하는 경기를 말합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쇼트트랙, 피겨 스케이팅, 아이스하키, 컬링 등이 모두 빙상 경기에 속합니다. 대한빙상 경기연맹은 빙상 경기를 주관하는 대한체육회 소속 경기단체인데 빙상 경기를 스피드 스케이트, 피겨 스케이트, 쇼트트랙으로 분류하였으며 동계체육을 보급 발전시키며 경기인 및 경기단체를 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빙상 경기의 꽃인 피겨 스케이팅 유래와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피겨 스케이팅이 시작된 정확한 연도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1600년대부터 이미 스케이팅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며 초기의 피겨 스케이팅은 매우 기계적이고 딱딱해서 현대 아름다운 피겨 스케이팅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860년도 발레 무용수 출신인 잭슨 하인제가 스케이트에 발레를 접목시키며 현대의 아름다운 피겨 스케이팅 모습을 띠게 되었으며 이 잭슨 하인제는 현대 프리스타일 피겨 스케이팅의 아버지라 불리며 피겨 스케이팅의 창시자로 알려집니다. 이후 1891년 제1회 유럽 피겨 선수권 대회가 열렸고 1892년 국제 스케이팅 연맹이 결성된 뒤 1896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제1회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경기 종목에는 싱글 스케이팅, 페어 스케이팅, 그룹 스케이팅, 아이스 댄싱 등이 있으며 음악에 맞춰 일정 시간 동안 정해진 연기를 하는 규정 종목과 자유 종목인 프리스케이팅이 있습니다. 페어 스케이팅에서는 자유로운 음악을 선택하여 4분 이내에 연기를 하며 프리스케이팅에서는 남자 5분, 여자 4분 이내로 음악에 맞춰 연기를 합니다. 싱글 스케이팅에서는 규정 종목과 자유 종목 양쪽의 점수를 합하여 우열을 가립니다. 심사위원은 홀수로 편성되며 동작의 정확성, 유연성, 우아함과 자연미, 도형의 크기에 따라 0에서 6점을 0.1점 단위로 채점합니다. 피겨 스케이팅의 기본 기술은 이제 점프 기술인 악셀, 양발의 스케이트 날을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하여 질주하는 이나바우어, 그리고 스케이트 기술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술이라고 불리는 한 발로 스케이팅해서 다른 발이나 팔은 자유 동작으로 하는 이제 스파이럴, 그리고 축이 되는 발 하나로 서서 그 자리에서 여러 자세로 도는 기술인 스핀, 그리고 세계에서 김연아 선수만 소화해내는 스핀으로 김연아 선수 영어 이름을 딴 유나 카멜 스핀으로 구성이 됩니다. 피겨에서 매우 중요한 점프와 스핀 연기를 가능케 하는 것은 이제 스케이트 앞쪽 날의 톱니입니다. 점프할 때 톱니 모양 앞날로 빙판을 찍고 뛰거나 질주를 할 때 혹은 빙글빙글 돌 때도 선수가 미끄러지지 않게 돕습니다. 점프와 스핀이 용이하도록 위로 휘어져 있습니다. 날의 길이는 짧은 편이지만 날의 폭은 4에서 5mm로 스케이트 4종목인 피겨,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트, 아이스하키 이 종목 중에서 날이 가장 두껍습니다. 얼음판에 닿는 날에는 둥근 홈이 파여져 있는데 날의 안쪽은 인사이드 엣지, 바깥쪽은 아웃사이드 엣지로 부릅니다. 점프할 때 규정된 엣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감점을 받기도 한답니다. 부츠의 재질이 그 4종목 중 스케이트 4종목 중 가장 무거운 가죽인 것도 점프 등에서 안정감을 위해서입니다. 선수들의 발목 보호를 위해 감싸는 부분이 아이스하키 부츠 다음으로 높고 부츠 아랫부분은 가죽을 여러 겹 덧대서 이제 착지 때 충격을 줄여준다고 한답니다. 다음은 얼음판 위 육상 스피드 스케이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계 스포츠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종목 가운데 하나이며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합니다. 속도를 겨루는 경기인 만큼 순발력과 가속력, 근지구력, 민첩성 등의 신체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기본 동작은 무릎을 굽히 자세를 낮췄다가 무릎을 펴면서 스케이트 날이 이 빅면을 밀어내도록 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푸시오프 동작과 그 힘으로 빅면을 활주하는 글라이딩 동작을 이제 반복합니다. 스케이팅의 역사는 동물의 뼈를 이용하던 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제 나무 바닥에 쇠날을 다 타기 시작한 것은 13세기 네덜란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676년에 이미 네덜란드에서 경주가 행해지고 있었고 19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인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1863년 노르웨이에서 최초의 근대적 스피드 스케이팅 경주가 열렸고 1892년 7월 네덜란드의 주도로 국제 스케이팅 연맹이 결성되었습니다. 1924년 동계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은 빙상 위 트랙을 질주하며 속도를 겨룬다는 점에서 하계올림픽 육상 트랙 경기와 비견됩니다. 스피드 스케이팅과 육상 모두 올림픽에서 단일 종목으로는 가장 많은 금메달이 걸려 있어 세계의 이목이 쏠립니다. 쇼트트랙 또한 트랙 위를 달리지만 전략, 조직력 등 속도 외적인 요소가 중요한 반면 스피드 스케이팅은 오로지 속도로 승부를 가린다고 합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은 최대의 마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낮은 자세에서 스케이트의 뒤꿈치 부분으로 빅면을 차면서 폭발적인 힘으로 무릎 관절을 펴는과 동시에 신체 중심을 전방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동작이 연속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푸시오프와 글라이딩 동작을 위하여 강한 허벅지 근육과 함께 빠르게 팔을 흔들 수 있는 강한 어깨, 그리고 다리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밀 수 있는 강한 하복근이 필요하므로 전신 근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 종목은 일반적으로 남자는 500m, 1000, 1500, 5000, 10,000 그리고 8주 팀 추월 경기, 그리고 여자는 500m, 1000, 1500, 3000, 5000, 6주 팀 추월 경기 등이 있습니다. 올림픽 이후의 경기에서 남자는 100m와 1000m, 여자는 100m와 3000m 종목이 치러지기도 합니다. 20세기 후반부터 111.12m의 링크를 여러 선수가 한꺼번에 출발하여 순위를 겨루는 싱글트랙 경기가 시작되었는데 기존의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와 구별하여 이것을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이라고 칭합니다. 선수 두 명이 400m 트랙을 조차하는 스피드 스케이팅은 뒤쪽 날이 부츠와 분리되는 클랩 장치가 특징입니다. 직선 코스가 중심이라 발꿈치를 들어도 날이 이제 빙판에 오래 붙어있게 해주기 때문에 가속도를 높이려고 고안됐습니다. 얼음을 지칠 때 뒷꿈 날이 분리되고 활주 때는 뒤꿈치를 들어도 날은 빙판에 붙어 있습니다. 마찰은 줄이고 속도는 높아집니다. 다리의 피로도도 낮출 수 있습니다. 1997년 클랩 스케이트가 도입되면서 그해 세계 신기록이 모두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스피드 날의 폭은 1에서 1.5mm 정도로 쇼트 날처럼 얇지만 편편하고 일자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직선이 중심이라 힘을 얼음면에 고르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쇼트트랙과 스피드 스케이팅 이 날의 길이와 두께는 미세한 차이입니다. 쇼트트랙과 달리 부츠의 발목 부분을 짧게 활동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얼음판 위의 진검승부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쇼트트랙은 400m 거리를 경주하는 스피드 스케이팅에 반해 4분의 1 정도 되는 111.12m의 짧은 트랙을 도는 것으로 스피드 스케이팅에 비해 거리가 짧게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이라 불리며 스피드 스케이팅과 달리 기록을 겨루는 것이 아니라 순위를 경쟁하기 때문에 기존 경기의 단조로움을 벗어나 더욱 현장감 있는 치열한 공모를 보여주는 경기입니다. 쇼트트랙은 북아메리카에서 발생하였고 영국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오래전부터 성행했습니다. 동계올림픽에서는 1988년 캐나다의 캘거리에서 열린 제15회 대회에서 시범 종목으로 채택된 뒤 1992년 프랑스의 알베르빌에서 열린 제16회 대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동계아시아 경기대회에서는 1986년 일본 삿포로에 열린 제1회 대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쇼트트랙의 경기 종목은 남녀 각각 500m, 1000m, 1500m의 개인전과 단체전인 남자 5000m 계주, 여자 3000m 계주가 있으며 경기 방식은 일반적으로 단거리인 500m, 1000m에서는 이제 4명, 1500m 이상의 장거리에서는 6명에서 8명이 동시에 출발합니다. 111.12m의 탕원역 트랙을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하는 쇼트트랙의 핵심은 코너링에 있습니다. 코너를 돌 때 밖으로 나가려는 원심력을 줄이려고 날의 중심이 밑창의 가운데가 아니라 약간 안쪽으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날의 방향도 이제 코너를 도는 방향인 왼쪽으로 조금씩 휘어져 있는데 휘는 정도는 선수의 기량 등에 따라 다르며
이제 양날을 다르게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많이 구부러질수록 마찰력이 커져 속도는 줄지만 이제 바깥쪽으로 밀려나는 것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두 사람이 안쪽과 바깥쪽 트랙을 번갈아 도는 스피드 스케이팅과 달리 여러 명이 함께 달려나가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뒷날의 끝은 5mm 이상으로 둥글게 깎았습니다. 날의 두께는 1.2에서 2mm 정도로 얇고 가운데가 둥근 것은 이제 스피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쇼트트랙에서는 회전 기술이 매우 중요한데 트랙의 주로는 직진 구간이지만 선수들은 코너를 돌 때 최대한의 속도를 얻기 위해서 이제 트랙을 들락날락하며 달립니다. 이러한 호리병 주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호리병 주법은 선수들이 주행 중 힘의 끊어짐이 없이 연결하면서 선수들이 밀집된 좁은 코너 구간에서 추월하거나 빠져나올 때 이러한 주행법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청주 실내 빙상장을 가서 제가 이제 실내 스케이트 빙상을 한번 즐겨봤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원대학교 융복학자 김준훈 교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동계스포츠 체험기 첫 번째 빙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 청주시 실내 빙상장에 왔습니다. 여기에는 지상 1층에는 빙상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지하 1층에는 컬링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먼저 우선 빙상에 대해서 빙상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건지 빙상이 어떤 스포츠인지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이트 날에 잔여 얼음 보이시죠? 자, 오늘 여기 아이스링크 얼음 다 썰겠습니다. 헬멧을 빌리고 이제 스케이트를 렌트를 해서 자, 이제 스케이트 살 준비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빙상장에서 스케이트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부 때 타고 거의 한 13년 만에 스케이트를 타니까 상당히 힘드네요. 겁도 많이 나. 여기 보시면 다양한 연령층의 대중들이 빙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부모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같이 오셨습니다. 자, 빙상이라는 종목이 인라인 스케이트랑 비슷한 종목, 비슷한 운동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데, 잠깐 탔지만 하체에 굉장히 많은 운동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 근육에도 다들 보시면, 자, 코어를 다들 중심을 잘 잡고 타고 있는데 코어 발달에도 아주 좋습니다. 밸런스 발달에 굉장히 좋은 운동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실 때 청주 실내 빙상장을 이용해서 건강한 자기 관리, 그리고 또는 이제 연인과 이색적인 활동적인 데이트 코스,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이 실내이기 때문에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사계절 언제든지 여기서 빙상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여러분들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